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오늘은 20강인데요. 오늘은 쓰기 유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쓰기 유형은 일단 이미 주어진 편지나 이메일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답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이나 친구한테 보내는 것들이어서 보통 이제 편하게 편지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150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의 개수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150단어 가까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4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4가지 과제를 모두 올바르게 수행하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단어 개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점은 45점 만점이어서 그 앞에 그 슈프라우바우슈타인에가 30점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30점과 이 45점이 75점, 한 개의 영역당 75점 만점이라고 치면 사실 그 슈퍼바우슈타인에도 쓰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75점 곱하기 4개 해가지고 이런 4개의 영역이 모두 75, 75, 75, 75 이렇게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쓰기 시간이 30분인데요. 그 쓰기 쓸 때 답안지가 미리 나눠주기 때문에 답안지를 갖고 계실 거고요. 내가 읽기나 아니면 그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조금 문제를 빨리 푸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90분 안에 푸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뒤로 살짝 쓰기 문제가 뭔가 라고 보시던지 아니면 쓰기 그 답안지에다 이미 내용을 써시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감독관이 와가지고 지금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칠판에도 써놓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30분으로 주어진 시간이 공평하게 30분 안에 쓰기를 모두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읽기 문제를 먼저 푸셨다고 해도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시더라도 감독관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그죠? 살짝 보시고 그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처음에 문제 잘못된 건 없는지 파본 없는지 이렇게 보라고 할 때 슬쩍 보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 대놓고 이제 쓰기 문제를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이 30분 내에서 쓰기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좀 이제 아인스 수준이잖아요. 그 아츠바이나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게 될 텐데, 모든 문장을 이시로 시작하게 되면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시라고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사를 첫 번째 자리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치사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첫 번째 자리를 주어로 채우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보통 편지라는 것은 평서문이나 의문문을 쓰게 될 텐데, 평서문에서 독일어의 동사 자리는 두 번째 자리인 거 아시죠? 만약에 내가 뭔가 부사를 맨 앞으로 꺼내고 싶었다. 부사 쓰고 주어 동사 쓰면 절대 안 되고요. 부사 쓰고 전치사구 쓰셨다. 그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동사 주어를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동사 두 번째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특정 종속 접속사를 몇 가지 외워가세요. 왜냐하면 while, 뭐뭐 한다면 when 이런 것들 있죠. 얼마나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쓴다면 수준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해지면. 너무 간단하게 보이지 않도록 문장을 좀 길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틀릴 것 같다.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 난 자신이 없다. 그럼 차라리 그냥 쉽게 쓰는 게 낫겠지만 조금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다스절이나 파일절이나 후치하는 거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지에다가. 그 다음에 편지의 내용하고요.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떤 편지를 받았느냐. 4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4가지 과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한 걸 내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런 거 나한테 얘기했었지? 너 이런 거 나한테 물어봤지? 물론 과제가 아니어도 편지 내용에 알맞는 것을 편지 내용에다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문장에 2가지 과제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채점하기가 애매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 과제라고 하면 정확히 이 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냈구나가 보이는데 딱 한 문장에다가 그것도 짧은 문장에서 약간만 표현을 했다면 그 과제 수행을 다 했다고 올바르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점수가 완벽하게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 수행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다 독립된 문장으로 써주세요. 논리적이게. 그래서 과제당 제일 좋은 것은 과제가 4과제인데 4문장을 쓰시던지 8문장을 쓰던지 결정을 하시는데 이제 너무 안 되겠다. 2문장까지는 내가 도저히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서 안 된다 그러면 뭐 한두 과제 정도는 한 문장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거라도 2문장으로 좀 써보시려고 노력하신다든지 아니면 종속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길게 써주시던지 그런 식으로 과제를 내가 수행했다라는 것을 채점관한테 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30분이라는 시간이요, 이게 쓰기가 하나밖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분이면 금방 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구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편지도 해석해야 되고 막 제가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막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막 계세요. 그래서 좀 이제 빨리 쓰고 내가 점검을 하는 시간까지 갖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내기 전에 문법, 오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를 점검하고 나서 이제 감점되지 않도록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를 먼저 미리 보시면 이렇게 긴 편지가 써져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원래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성함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집어넣을 수는 없어서 이제 편지 받는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따가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Antworten Sie auf die E-Ma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메일에 답장을 하세요. 그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고요. Schreiben Sie etwas. 뭔가를 쓰긴 쓰래요. Zu allen 4 Punkten. 4가지 과제가 나옵니다. 4가지 그 안건, 점에 관한 것을 다 써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것은 Wie Sie vorher Französisch gelernt haben. 어떻게 당신이 예전에 프랑스어를 배웠었는지 나 프랑스어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가정하고 편지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불어를 배운 적은 없지만 내 가짜로 그냥 사기를 치는 거죠. 나 이렇게 해서 프랑스어 배웠었어. 그런데 그게 어땠어? 라는 표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내용에다 나 미안하지만 나는 프랑스어 배운 적이 없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편지 내용에 너 옛날에 이렇게 프랑스어 배웠었잖아. 어떻게 공부했어?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운 적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틀렸다는 거고요. 어떻게 배웠는지 그 방법을 써주시는 거예요. 배웠다고 치고. 그 다음에 welche Wege,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empfehlen, 추천해 주시는지 eine Sprache zu lernen, 어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친구한테 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학원을 가는 거, 뭐 독학을 하는 거, 이렇게 인강을 들으시는 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Welche anderen Sprachen, 어떤 다른 언어를 Sie noch interessant finden, 조금 흥미있다고 느끼시는지 oder lernen möchten, 아니면 나중에 좀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무슨 언어인지 그런 거를 좀 써보라는 얘기죠. 언어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거 schlagen Sie ein Treffen vor. vorschlagen 제안하다, 만날 것을 제안하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언제 만날까? 언제 시간 되니? 언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괄호 안에 언제 여러분의 친구를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보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überlegen Sie sich. 스스로 잘 생각해 보래요. vor dem Schreiben. 쓰기 전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eine passende Reihenfolge. 이 4가지 과제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이 4가지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쓰는 것이 논리적인지 쓰기 전에 생각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assenden Betreff. 제목이라는 건데 제목을 넣으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이메일에 또는 뭐 편지에 이렇게 제목을 잘 요즘엔 쓰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제목을 안 썼다고 해서 감점을 쓰진 않는데 쓰고 싶으면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친구한테 뭐 이메일 쓸 때 보통은 제목을 안 써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써주시 않아도 되고요. eine passende Anrede라고 하면요, 이제 적절한 호칭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Sie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ihr, 뭐 이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Einleitung이라고 하는 것은 도입인데요. 그냥 편지 시작하자마자 나 프랑스어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지 잘 받았어. 네 이메일 잘 받았어. 고마워. 넌 어떻게 지내니? 난 이렇게 지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뭐 많이는 필요 없지만 한 문장 정도는 Einleitung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einen passenden Schluss라고 해서 적절한 끝마침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만약에 맞췄어요. 너 뭐 언제 시간 되니 우리 만나자. 그리고 끝 하는 게 아니라 끝마침이라는 게 우리 인사말 형식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 써주고 그럼 곧 보자 인사를 한다든지 마지막에 인사말을 써주시는 거. 그거까지 맞춰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이고요. Tut mir leid. 먼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라고 했고요. dass ich so lange nicht mehr geschrieben habe. 내가 오랫동안 편지를 너무 못 써가지고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Ich war mit meiner Hausarbeit beschäftigt. sich beschäftigen은 뭔가에 몰두하다, 다루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형용사로 나온 PP형 형용사를 보시면 돼요. 나는 war beschäftigt, 바빴다. 근데 뭔가로 바빴다 할 때 mit 전체를 쓰게 되고요. Hausarbeit, 집안일인가 할 수 있는데 뭐 논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논문으로 좀 바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zum Glück, 다행히도 bin ich schon, 이미 벌써 fast, 거의 am Ende sein 하면 거의 이제 끝나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 근데 다행히도 거의 끝나가 라고 얘기했고요. Wie du weißt, 너도 알다시피 이런 말을 우리가 차용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외워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나 이랬다. 표현 쓰기 좋잖아요. 대신에 동사 주어는 꼭 잊지 마시고요. Lerne ich im Moment, 현재, 지금 당장 Französisch.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어. weil, 우리도 이런 거 써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왜냐하면은 in Paris, 파리에서 weiter studieren, 계속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지금 현재 배우고 있다. 너도 알다시피 나 프랑스어 배운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나 보죠. Leider habe ich tagsüber nicht viel Zeit. tagsüber라고 하면 이제 낮에라는 뜻이 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내가 낮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아서 in eine Sprachschule zu gehen 이라고 하면은 뭐 할 시간이냐면요. 이제 한 어학원을 갈 시간이 낮에는 별로 없고 그리고 Sprachschulen sind immer so teuer. 그리고 어학원 너무 항상 비싸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un트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대등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이 접속사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0번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un트는 문장의 역할을 주지 못하고 그냥 0번. 1번 자리는 주어가 나와도 되고 부사가 나와도 되고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sind가 두 번째 자리에 있네요.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 자리에다 immer가 나오든 teuer가 나오든 그 다음에는 동사 sin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학원은 항상 비싸. 그리고 deshalb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쓸 때 그래서라고 할 때 도치 잘 시켜주시고 동사 주어 그래서 나는 habe ich nach einem Online-Kurs gesucht. 그리고 현재 완료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haben pp. suche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구하다, 찾다라는 뜻인데 전치사로는 nach 성격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코스를 한번 내가 찾아봤다, 구해봤다. Und ich habe endlich einen tollen Unterricht gefunden. haben 해놓고요. 요거 gefunden을 외우지 않으면 또 쓸 수가 없어요. finden의 pp형 gefunden이고요. 드디어 내가 endlich einen tollen Unterricht, 아주 멋진 수업을 하나 찾아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suchen 동사, finden 동사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suchen은 막 열심히 찾아보는 거고 finden은 딱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형용사 어미 변화도 틀리지 않고 써주시면 좋겠죠. 물론 이게 편지를 쓴 건 아니지만요. 그 다음 immer wenn이라고 하는 뭐뭐 한다면 언제나 라는 뜻입니다. 내가 시간과 흥미만 있다면 언제나 kann ich einfach 그냥 이란 뜻이 있어요. einfach는 an dem Unterricht teilnehmen. teilnehmen an 삼격 외웠을 때 우리가 그냥 외우기만 하고 독해에서만 풀고 슈퍼바우슈타인에서 그냥 빈칸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쓰기에서도 내가 원할 때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언제나 내가 그냥 참가만 하면 된다.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고요. Das ist wirklich toll. 너무 멋져 이거. 그리고 einfach 간단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Und egal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wo ich bin.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wo가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치했죠. bin이 맨 뒤로 간 거예요. ob 뭐뭐인지 아닌지. zu Hause 집이든지 an der Uni 학교이든지 oder sogar auf dem Weg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라는 뜻이에요. 이동 중에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지어 이동 중에도 zum Beispiel im Zug, 기차 안에서 이동 중일 때도 überall, 언제든 어디서든 kann ich an dem Kurs teilnehmen. 나는 그 코스에 참가할 수가 있다. wenn ich möchte. 내가 원하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너무 좋죠. 말하기 할 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쓸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Wie wäre es wenn? 뭐 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so zusammen 그렇게 같이 프랑스어를 배운다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프랑스어를 배우자고 제안을 하지? 봤더니 es ist bestimmt besser und lustiger. 저 좋을 것 같고 더 재밌을 것 같다. als 뭐뭐 하는 것보다 왜냐면 여기에 비교급이 나와 있으니까 뭐뭐보다 이겠죠. 뭐보다 das alleine zu machen. 내가 이거 인강을 듣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고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Du hast gesagt. 너 말했었잖아. dass du früher auch Französisch gelernt hast. 여기 나오죠. 너 예전에 프랑스어 배웠었다고 난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배웠어도 배웠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Komm mal bei mir vorbei. 나한테 좀 와라, 들러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Ich zeige dir genau. 너에게 자세히 정확하게 보여줄게. Wie es läuft. 이것도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라는 거. Wie es läuft. Wie es läuft. 외워서 쓰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우리 같이 프랑스어 한번 인강으로 배워보자 라는 제안을 하면서 마쳤죠. 마리가 편지를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예시담화를 보시면 Liebe Marie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모음으로 끝나면 여자 이름이죠. 마리에게 라고 시작을 하고요. 콤마 찍고 우리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아는 거하고 또 내가 썼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소문자로 쓰는 걸 아시는데 대문자로 쓰신 분들 꽤 많습니다. 네.
처음에 하는 말 그냥 외워가시는 것도 답이에요. Danke für deine E-Mail. 이메일 고마워 라고 할 때 내가 이걸 외우지 않고 고맙다라고 썼을 때 Danke, deine E-Mail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그러니까 führ는 사격지배고 danke는 führ를 필요로 하고 이런 거를 막 머리로 구상하는 것보다는 이 표현들을 그냥 외워서 그냥 처음 문장에 써버리는 거죠. Danke für deine E-Mail, danke für deine E-Mail 이렇게 외우셔서 쓰시고 Ich habe mich sehr darüber gefreut. 요것도요. 외워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편지를 한 10개쯤 하면 한 3개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Ich habe mich sehr darüber gefreut. 나 정말 기뻤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너의 이메일이겠죠. 앞에 나온 거. 너 이메일 받고 난 너무너무 기뻤어. 틀리지만 않는다면 외워서 쓰실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죠. 요 sich freuen 보여주고요. 그리고 전치사도 외웠다는 거. 외웠다는 것보다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 Früher habe ich in der Schule Französisch gelernt. Früher 하면 예전에 habe ich gelernt. 요거 haben pp 현재 완료를 써줬네요. 근데 규칙 동사라서 게 어간 t 해줬고요. 이런 거 맨 앞으로 빼보자는 거죠. 우리가 물론 ich habe로 해도 됩니다. 근데 다 ich habe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너무 약간 기초 수준으로 보이니까 früher를 맨 앞으로 꺼내본 거예요. 예전에 내가 in der Schule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이런 거 문장을 쓰실 때도요. 내가 혹시 목적어를 빠뜨리진 않았나 아니면 전치사고를 잘못 쓰진 않았나 고민을 해보세요. 보통 보면은 Früher habe ich in Schule 뭐 gelernt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어를 정확히 써줬죠. 프랑스어를 배웠다. 어디서?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먼저 쓰고 프랑스어를 사격 목적어는 이렇게 전치사고보다는 뒤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물론 이게 2개 바뀐다고 해서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목적어, 사격 목적어로 하는 것이 뒤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die Lehrerin, 그 여자 선생님이 war wirklich gut, 너무너무 좋았대요. 정말 좋았어. deshalb도 나왔죠. deshalb 동사 주어.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불어를 배우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 슈파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배우시고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재미있었다는 표현을 쓸 때 딱 떠오르시는 것이 아마 슈파스인가 봐요. 근데 그때 뭐가 재미있었냐면은 그것이 재밌었다 해놓고 수부정사로 이어줬죠. 그러면 그것은 가주어, 쭈는 쭈 진주어일 거예요. 쭈 레아는 이게 배우는 것이 재밌었다. 그럼 재밌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슈파스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machen 동사도 떠올리셔야 돼요. 슈파스 machen 재미를 만들다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주어가요. 내가 재밌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재밌게 해주는 그 대상 있죠. 독일어가 재밌다. Deutsch macht mir Spaß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Spaß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machen 동사 쓰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이 재밌었다. Es hat mir Spaß gemacht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deshalb 때문에 도치된 거고요. 나에게 재밌었다. 뭐 이런 건 생략을 해도 되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3격으로 쓰셔야 하는 거죠. Das hat viel Spaß gemacht 라고 쓰셔도 괜찮긴 해요. 정말 너무 재미있었다. 불어를 배우는 것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Außerdem, 게다가 habe ich einen Tandempartner 들어보셨죠? 언어 교환 파트너라고 하는 거 그거를 gefunden 찾았다. 여기에 앞에 편지에 gefunden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pp를 내가 혹시 핀덴의 pp가 혹시 몰랐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있네? 그대로 갖고 오셔야 되죠. 그죠? 그런 약간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Außerdem 또 맨 앞으로 꺼냈어요. 이시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동사주 하기 위해서. 게다가 나는 탄덴 파트너도 찾았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에야 그가 탄덴 파트너겠죠. 그가 gab 과거 시제로 썼어요. 물론 이거를 hat gegeben 현재 완료로 써도 되지만 geben 동사의 경우 gab 이런 것도 꽤 나오는 편이에요. 과거 시제를. 그래서 그가 나에게 Französisch Unterricht 프랑스어 수업을 주었다. 프랑스 수업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Unterricht geben 수거로 알아두세요. 수업을 해주다. 그리고 그는 레안트 과거 시제 배웠다. by mir 나에게서 그레아니쉬 한국어를 배웠다. 그러면 그 프랑스 남자가 있는데 프랑스 남자가 나에게 프랑스어 수업을 해줬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게 바로 탄덴 파트너죠. Mein Französisch 나의 프랑스어가 wurde 되었다. immer besser. immer 플러스 비교급은 점점 더 뭐만. 내 프랑스어가 점점 나날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ich empfehle dir. 여기서 문제에 나왔던 동사야. 이게 바로 empfehlen. 어떤 방법을 추천할 건지. 근데 이 동사를 제가 일부러 썼는데요. 이렇게 써야지 얘가 지금 여기서 몇 번째 과제를 하고 있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다 똑같은 동사를 끌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방법을 diese Methode 너에게도 한번 추천해 줄게 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nicht nur 이런 거 상관 접속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A, B 세트가 되는 거.
nicht nur A, sondern auch B라고 해서 어떤 너가 인강 듣는다고 했는데 인강뿐만 아니라 이런 탄덴 메토드, 언어 교환 파트너 쓰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kannst du mehr lernen,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까지가 다 전치사 구예요. nicht nur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덩어리예요. 너무너무 길지만 덩어리예요. 첫 번째 자리 뭔가 구가 차지를 했고 두 번째는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도치된 것처럼 보이고 Ich möchte auch mal Spanisch in einem Online-Kurs lernen.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과제에 나왔었거든요. 어떤 언어 관심 있는지 쓰세요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스파니쉬가 관심이 있는 거죠. 나도 한번 나중에 스페인어를 온라인 수업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는 얘기 해줬고요. 왜냐하면 과제를 수행할 때는요. 그냥 과제만 수행하지 마시고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을 이유를 반드시 써주세요. 그럼 더 풍부한 표현이 될 거예요. 나도 한번 스페인어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요. 그 언어가 그냥 재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ußerdem 게다가 würde gern machen 해갖고 접속법 이식. 나 접속법 이식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außerdem 되면 또 동사 주어. 주어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너무나 많이 보이죠. 휴가를 보내고 싶다. In Spanien.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언어가 재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bitte erzähl mir 이거는 명령문이네요. 나에게 좀 설명을 좀 해줄래? Wie es bei dir so läuft. 요거 그 문제 그 이메일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조금만 추가한 거예요. 요게 좀 추가됐죠. Wie es 요거까지 추가됐네요. Wie es läuft.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에게 설명해줘. 그럼 그냥 물론 똑같이 갖고 오셔도 돼요. Bitte erzähl mir, wie es läuft 라고만 해서 그대로 갖고 오셔도 되고 너의 경우에 내가 지금 인강 배우고 있는데 너의 경우를 들었을 때 so 그렇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고요. Hast du am Wochenende Zeit? 너 주말에 시간 있니? 라는 대놓고 시간을 물어봅니다. 주말에 시간 있냐? Ich möchte dich bald treffen. 너를 곧 만나고 싶어. Sag mir bitte Bescheid. 알려줘.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표현도 많이 외워서 이제 끝마침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쓰기 싫어도 liebe Grüße, viele Grüße, herzliche Grüße 해놓고 뭐 다이네 같은 거는 안 쓰셔도 돼요. 내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Eva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4가지 과제가 다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디 들어간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뭐였을까요? 내가 예전에 프랑스어를 학교에서 배웠고 그리고 탄덴 파트너도 찾았었다. 첫 번째 과제였죠. 어떻게 프랑스어를 배우셨는지 써라 라고 했는데 제대로 잘 써줬고요. 그 다음 내용은 너에게도 이 방법 추천할게. 이 방법이 뭐였냐면 탄덴 파트너였어요. 언어 교환 파트너 너도 구해봐 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추천할 수 있는지 쓰라고 했으니까 잘 써줬죠. 똑같이 엠필린 동사를 쓰면서 나 여기 있어요. 이번 과제 여기 썼어요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난 스페인어 배우고 싶다. 쓴 이유가 어떤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는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 시간이 언제 되니? 주말에 시간 있니? 라고 물어보고 너 만나고 싶다. 만날 것을 제안하라고 했으니까 만나고 싶다는 표현을 해준 게 되겠죠. 이렇게 4가지 과제를 모두 쓰기만 해도요. 첫 번째 기준에서 만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5, 3, 10 이렇게 되는데 5점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과제를 한 문장 또는 2문장 모두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논리적 순서대로 써야지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막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왔지? 이런 약간 이질감만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인사말 어떻게 지냈는지도 쓰시면 좋고 아니면 아까 외운 것처럼 이메일 줘서 고맙고 너무 기뻤고 이런 내용을 쓰시던지 끝마침 호칭 같은 거 갑자기 C가 툭 튀어나오진 않았는지 보셔야 되고요. 문장끼리 연결이 자연스러우려면요. 접속사를 잘 써주셔야 돼요. 이상한 접속사를 쓰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적 오류가 없는지 특히 대소문자 오류 꽤 많고요. 그리고 오타 뭔가를 빼먹거나 이상한 말을 쓰진 않았는지 영어를 쓰진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이시로 시작하지 않도록 조심해 보시는 거, 그리고 종속 접속사 넣어 보시는 거, 그리고 4가지 과제를 모두 했는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문장에 2가지 쓰지 않도록 지양해 보시고, 그리고 빠르게 써서 점검하는 시간까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범 답안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쓰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Tschüss.